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국가직 구급 강의를 했죠.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하루에 저녁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뭐 하루도 거의 쉬지 않고 국가직 강의를 했습니다. 국가직 강의를 마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료 가져가시면 돼요. 앞에 두부터 가져가세요. 하나씩. 그래서 국가직 강의를 끝나고 다시 이제 지방직 강의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뭐 지방직이니까 좀 새롭네요. 항상 첫 강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좀 긴장이 돼요. 강의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단시간 내죠. 단시간 내. 보통 오픈특강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면접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잘 전달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죠. 3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전달하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 지역은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방향성 정도는 잡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3시간이지만은 비록 열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행정직 자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후기도 많이 수록을 했고, 실제로 후기 같은 게 실제적으로 완전히 뭐랄까요, 복원된 게 많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보통 면접을 보고 나면 사실 제대로 기억하는 경우는 많이 힘들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원이 잘 되고 면접 진행 방식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있죠. 그런 후기들을 많이 수록했으니까 좀 보시고, 다른 지역 교육청도 좀 많이 좀 질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실제 면접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지금부터 바로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좀 열심히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발표일이, 합격자 발표일이 좀 늦잖아요. 대부분 7월 어떤 10일에서 20일 정도 더 늦는 지역도 있고, 정확하게 내가 모든 지역 다 발표를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 인식이, 이제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제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단시간에 면접이 이루어지죠. 물론 제주도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면접 시간이 긴 편이죠. 그리고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0분 이내, 심지어는 7분 정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식들이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성적순위 아니냐, 들어오시면 돼요. 자, 성적순위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발표일도 늦다 보니까 미리 서둘러서 면접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적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발표하고 면접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지만, 다른 시험이 없다면 스스로 혼자서 준비를 하건 아니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죠. 적게는 뭐 단기간에 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길게는 또 수년 동안 공부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힘들었던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단 한 명의 미입이 생기더라도 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전달했더니, 선생님도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단 한 명의 어떤 미입이 있더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단 한 명의 우수가 있더라도 그 한 명이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어떤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의 같은 경우를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서울이니 뭐 지방이니 교행이니 뭐 공통편을 이렇게 섞어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행도 분류를 했죠. 서울, 경기, 인천을 따로 분류를 해주고, 그 외의 지역을 따로 분류하고, 또 괴주도 따로 분류하고, 또 강의도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주려고 또 강의를 따로 하죠. 그리고 전혀 지방직이라든가 서울시 강의하고 중복되는 강의가 없어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떤 신경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한테 추록을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강의가 시작되면 추록을 보고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강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또 강사의 기본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제가 힘들더라도 저는 강의를 이렇게 분류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 그런데 수험생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2022년 교육행정직 면접을 일기휴례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보자 이렇게 적었어요.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지만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합격권에 근접한 분들이잖아요. 또 합격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공무원의 꿈들이 있죠. 수험생활 친구도 멀리 하면서 심지어는 가족 행사에도 불참하면서 그렇죠. 이 자리에 수년 동안 공부해서 온 만큼 한 번의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선생님이 일기일회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궁금한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은 알겠지만 과연 조정점수가 폐지가 됐죠. 조정점수가 폐지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점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떤 수험생들이 질문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면접시험 평점표라는 것이죠. 대부분 면접시험 평점표라는 것은 보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다 동일합니다. 거의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점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위원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위원의 가반수가 어떠니? 간단해. 5개 평점 요소를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적에 상관없이 웃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반대로 성적에 상관없이 미흡이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은 나머지는 보통의 점수를 평점을 주겠죠. 그러고 나서 성적순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육행정직은 똑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국가직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방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나 미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맞아요. 아주 미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극소수지만 우수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미흡도 극소수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우수 같은 경우는 의원의 가반수가 5개 평점 요소를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를 말하죠. 보통 면접관이 좀 지역 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2명의 면접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명의 면접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명의 면접관이 올 상을 줘야지 이 5가지 평점 요소에 올 상을 줘야지만이 우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면접관이 3분이면 과반이니까 2명이 예를 들면 5가지 평점 요소에 모두 상을 줘야지만이 우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우수 받는 것이 어렵죠. 올 상을 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보통 아빠 친구다, 엄마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면접을 보게 되면 보통 평가보다는 예를 들면 보통 쪽으로 평가는 중상을 주로 많이 주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사실 하를 잘 주지 않죠. 자칫하면 하가 나오면 예를 들면 면접관 2분이 똑같은 평점 요소에 예를 들면 가의 항목이다. 공무원의 정신자세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A 면접관도 하를 줘버리고 똑같은 평점 요소에 B 면접관도 똑같은 평점 요소에 하를 줘버리면 미흡으로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의 아빠 친구들이고 엄마 친구들인데 사실 하를 많이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과 상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마다 마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예를 들면 그러면 A 면접관이 2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A 면접관이 예를 들면은 중을 4개 줬어요. 아니 중을 하나 주고 상을 예를 들면은 4개 줬다고 가정해보고 B 면접관 같은 경우는 상을 5개 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결과 평가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죠? 보통의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미흡 요소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면접관들이 나중에 상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면접관들이 가끔씩 메모 같은 것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관들이 나중에 상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2분이 상의를 하죠. 이 학생은 보니까 중이 하나 부족하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 학생은 괜찮더라. 앞으로 공무원 일 잘하겠더라. 공무원으로서 어떤 기본 마인드가 갖춰져 있더라. 그냥 상 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상을 5개 돼가지고 우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교육 행정직 같은 경우는 미흡받기보다 우수 받는 것보다 미흡받기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지방직은 여러분들이 말했을 때의 성적순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100% 예를 들면은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물론 일배수 뽑는 지역들 있죠. 일배수 뽑는 지역들.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도 같은 경우가 보통 일배수를 많이 뽑죠. 일배수를 뽑는 지역은 거의 한마디로 면접관한테 욕만 하지 않으면이 면접장에 뭐 빨간색 트레이닝만 입고 가지 않으면이 그렇죠? 그렇다면 대부분 합격이죠.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1배수에서 1.2배수, 1.3배수 이렇게 뽑잖아요. 서울교육 같은 경우는 과거에 1.5배수까지도 뽑는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필합배수 인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1.2배수로 우리 지역은 평소에 1.3배수를 뽑았는데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뭐 1.26에서 끊어질 수도 있겠고 반대로 1.35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동점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정점수 폐지 때문에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100% 성적순으로 한다면 굳이 1.2배수, 1.3배수, 많게는 1.5배수까지 뽑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하지만 미흡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은 극소수라는 거죠.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마다 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100명 중에 예를 들면은 비록 1명이 미흡이 되건 2명이 나오건 3명이 나오거니 그렇죠? 혹은 4명이 나오든 많이 나와야 예를 들면은 뭐 쉽게 말하자면 100명 중에 예를 들면은 뭐 3명, 5명 요 정도 선에서 나오겠죠. 혹은 1명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 미흡 사례들이 잘 안 나타나냐? 적게 나오니까. 소수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내가 학회가 직렬해서 미흡을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어스 같은 미흡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모 카페에서 뭐 경남인가 어디서 고득점인데 경남 교행에서 실제 인증까지 하면서 미입이 있었다라고 뭐 어떤 한국사 카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미스터 전이 잘 아시죠? 거기서 실제로 인증까지 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는 사실 용기가 있었죠. 그 여학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비록 그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수 같은 경우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 한 명이 100명 중에 단 한 명이 미입이 나오거든 2명이 미입이 나오건 내가 그 어떤 대상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강의의 어떤 철칙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철칙이고 두 번째는 또 반대로 우수는 예를 들면은 미흡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셨다겠죠. 그 인원도 실제적으로 적겠죠. 예를 들면 미흡이 예를 들면 뭐 2-3명 나온다면 100명 중에 예를 들면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죠? 만약에 우수는 뭐 3명에서 5명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으니까. 하지만 커트라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잖아요. 왜? 대부분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인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성적순이겠지 이런 어떤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차별화를 시킨다면 들어오세요. 자, 조금만 차별화를 시킨다면 들어오시면 돼요. 차별화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를 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일반 직렬하고 달라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공통 질문이 많죠. 똑같은 질문. 마치 상대평가 같은 개념이죠. 그죠?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한 조당 2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빨리 끝나니까. 그렇죠? 한 조당 보통 20명, 24명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똑같은 공통된 질문을 받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서 답변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라는 것도 비록 극소수지만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하고 뭔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한다면 그렇잖아요. 차별화시킬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 보통이라면 여러분들이 면접 강의를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보통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은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책만 사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든가 아니면 그냥
예,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놀다가 예, 그냥 면접 전날에 와서 그냥 면접장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적을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면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 특강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은 있습니다. 자, 100명 중에 1명이 2명이건 미입이 나오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100명 중에 2명, 3명이 우수를 나온다면 예, 내가 비록 커트라인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우수라는 것도 유행은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중요한 것이죠. 자, 이거 설명 안 했네요. 그 다음에 하죠. 미흡이죠. 미흡의 요소라고 뭐가냐면은 다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의원의 가반수가 평점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결정한다. 이거 첫 번째죠. 자, 위에 보면 5가지 평점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A라는 면접관도 하가 2개 나오고 5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B라는 면접관도 예를 들면 하가 2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입으로 탈락을 하는 거예요. 성적에 상관없이. 그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면접관도 중상을 많이 주지 하를 많이 안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위험한 요소죠. 의원의 가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점 요소를 하루 평점, 이게 좀 위험하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뭡니까? 동일한 평점, 같은 평점 요소이죠. 이 가의 항목에 예를 들면은 A라는 면접관도 하를 주고 B를 면접관도 하를 주면 다른 거 다 올상을 받더라도 미입으로 탈락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조금 더 위험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사실 나올 수가 있겠죠. 혹시 에어컨 틀어졌나요, 혹시? 이쪽이 좀 덥네요. 앞에 좀 틀어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쪽이 좀 더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면접관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미입을 많이 안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어떤 말인지 되시죠? 이런 경우는 미입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면 보통으로 평점이 돼가지고 이제 우수를 제외하고 미입을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보통의 평점으로 해가지고 성적순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페이지죠. 선발 인원 범인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어떠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 점수 폐지 때문에 동점자가 꽤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예측하고 있고 선생님도 예측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1배수 안에서는 보통만 받으면 되고 1배수 밖에서는 당연히 우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다만 선발인원이죠. 선발인원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발인원이죠. 선발인원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예를 들면서 가정해 봅니다. 자, 5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5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50명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선발이죠. 근데 선발인원 50명이면은 요거죠. 그러면은 1배수 밖에 있으면 그런데 예를 들면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동점자가 예를 들면은 1배수 컷에서 걸리는 사람들이죠. 50명의 선발 인원이죠. 거기에 걸리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등수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10명이 동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50명인데 10점이 동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40, 예를 들면은 2등부터 예를 들면은 뭡니까? 50등까지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반대로 49등부터 예를 들면은 58등도 자, 이 학생들 1배수 컷이 50명에 걸렸으니까 그죠? 42등부터 51등이라고 해봅시다. 51등 그죠? 51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42등부터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동점자 컷이고 49등 끝트리머시 걸려서도 58등 10명까지도 동점이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규정은 뭐냐면은 원래 규정은 이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면접 시에 미입만 받지 않으면 보통의 평점만 받으면은 전부 다 합격이에요. 전부 다 합격이에요. 이것이 규정이에요. 규정.
원래 규정.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일배수 그 산발이론에 예를 들면 내가 58등이어도 이런 50명이라는 이 일배수 컷에 걸려있으면 10명 중에 걸려있다 결과가 나온다면 보통만 맞아도 합격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성적이 좋은 쪽으로 내가 일배수 걸릴 수 있겠고, 일배수 기준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뒤로 걸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보통 이것이 규정이다라는 것을 보통만 맞으면 합격이 규정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기술 직렬 같은 경우, 교육 경영지도 어떤 보건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전산직이라든가 기술 직렬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동점자가 너무 많은 경우, 아니면은 몇백 명 뽑는데,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를 많이 뽑잖아요. 많이 뽑는 것 같은 경우는 동점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동점자가 예를 들면 한 7, 80명이 될 수도 있겠고, 인원이 많이 뽑는 지역, 뭐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죠? 또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명을 뽑는데, 자,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안게 산발인원 예를 들면 200명을 뽑는다. 200명을 뽑는데 뽑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99등부터 동점자가 8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278등까지니까 278등까지가 동점이 돼버려요. 산발인원은 2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78명, 거의 80명 가까이 초과가 돼버리죠. 과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규정상 이것도 보통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떤 산발 인원이 나와버리면, 올해 국가직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국가직도 이런 어떤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직렬별로.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뭡니까?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내부 어떤 재량권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원래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 알려주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인원에 대한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원래 규정은 합격이 맞지만, 이 사람들도 합격을 해야 되지만 재량에 따라서 조금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선생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온 만큼 수험생의 입장의 편에 서서 어떤 지자체에서 고민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격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되죠? 저도 그러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말한 것이다. 그걸 말한 겁니다. 아무튼 국가직 결과가 나오면 대충 알 겁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런데 소수 직렬이 있겠죠? 예를 들면 2명을 뽑아요. 2명을 선발해요. 그런데 6명이 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6명이 합격을 했어. 2명을 뽑는데. 그래서 1등이 있고 2등부터 예를 들면 6등까지가 동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동점. 그잖아요. 동점. 2등부터 6등까지가 동점이에요. 자, 모두가 보통을 맞았어요. 그러면 6명 다 최종 합격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네, 그죠? 그런데 과연 2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과연 6명을 과연 필압을 전부 다 해야 되냐? 이것이 애매하잖아요. 그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자체에서 어떤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내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신 이런 경우는 있겠죠. 2명 선발인데 예를 들면은 나머지가 다 보통의 평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2등이 예를 들면 1등이 한 명이 1등 6명인데 1등이 한 명이고 2등이 5명이란 말이죠. 2등이 5명이에요. 그런데 이 2등 중에서 우수가 한 명이 나와버려요. 우수가 한 명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우수는 무조건 합격이죠. 그러면 그러면 선발 인원이 2명이니까 2명도 자연스럽게 맞춰지겠죠.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더 많이 뽑을 일은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2등 4명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수가 한 명 나와버렸기 때문에. 선발 인원에 자동적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아주 변수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런 경우인데 기본 규정은 보통만 맞으면 최종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이지만 그래도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동점자가 많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배수 컷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면접 준비를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뭐 말인지 됐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동점자 예를 들면 처리 기준이
대충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것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밑에 적어놨죠. 미래를 미리 예측하지 마라. 사실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면접이라는 것은 항상 선생님은 강조하죠. 면접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하다겠죠. 어차피 우리는 알아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뭘 알게 되죠? 자, 교육 행정직은 대부분 공통질문이 많다라는 거. 면접 시간이 짧다라는 거. 물론 서울교행이라든가 제주교행은 좀 더 외라겠죠? 외라겠죠?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답변들이 대부분 다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후기 같은 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질문이니까 남들 후기 또 나오지도 않는 것. 그죠? 남들 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그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단 아까 말한 것처럼 1%의 미흡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커트라인일지라도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지 말아라.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제주도 교행 같은 경우도 원래는 면접 시간이 상당히 길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를 들면 면접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예를 들면 제주도가 20분 이상 보기로 했는데 10분이나 15분밖에 10분 길어야 15분이었다. 아니 올해는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미래를 예측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과거의 어떤 평가만 생각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죠. 대전교행 같은 경우는 원래 있잖아요. 면접 7분 안에 끝났어요. 7분 정도 안에. 그렇죠? 그리고 공통질문이 4개 아니면 5개 해년마다 나와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공통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끝났어요. 대부분 다 모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개씩 개별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도 한데 올해는 느닷없이 봐보세요. 면접 날짜가 느닷없이 이틀을 봐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다 하루로 봤는데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대전교행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안 봤거든요. 올해는 이틀을 봐요. 왜 그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인사처에서는 각 지자체의 인사과에서는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응시생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아셨죠? 자, 그 점을 말한다는. 그 다음에 지자체별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1년도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교육행정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공통질문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개인별로 한두 문제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다는, 그냥 공통질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한두 개 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신 전남교육이라든가 강원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충남교육이라든가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공통질문하고 개별 질문을 많이 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공통질문은 몇 가지는 꼭 하고 거기서 이제 개인에 따라 좀 질문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이 동그라미 이렇게 말했죠. 오히려 공통질문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되므로 다른 어떤 경쟁자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했죠.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 개념이니까 20명 이상을 동시에 똑같은 질문을 던져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터디 같은 걸 해보시면 알 거예요. 5명 정도 스터디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 해보세요. 그러면 답변마다 개인마다 답변이 달라요. 정말 너무 진정성도 있고 내용의 구체성도 있고 너무 좋더라. 이런 느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면접관도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통질문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컷라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경쟁자들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본다면 대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겠죠. 당연하겠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공통질문은 면접 준비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교회는 그렇더라도 보통의 평점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해진 시간 내 면접이 이루어지죠. 특이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작년 같은 경우 교행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미리 말씀. 올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번 공무원들이 정책을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규정이죠. 규정들을 정하면 다시 또 새로운 걸 없앴는데 새로 다시 추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생각에는 올해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지역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도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공통 질문하고 개별 질문이 섞어서 좀 나오는 편이죠. 공통 질문 두루두루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들 받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받는 질문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앞에 우리가 면접 시험 평점표에서 본 5가지 질문 있죠? 이 5가지를 평가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작정 던지는 질문은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무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배수이긴 하지만 아마 올해도 일배수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공통 질문하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질문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양하게 질문 두루두루 물어본다는 것은 뭐 공직 가치도 물어볼 수도 있고 경험령도 물어볼 수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 이슈도 물어볼 수 있겠고 교육 이슈도 물어볼 수 있겠고 등등 다양하게, 대신 질문 자체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시키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이것 시간도 거의 7,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경기도는 나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경기도 교행은 재면접이 있어요 없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기도는 2019년도까지는 재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재면접 제도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웃으면 무조건 합격, 미루면 예를 들면 탈락. 그러니까 재작년에 재면접이 없었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재면접이 실시하지 않나요? 그게 규정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참고로 재면접이 없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재면접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2019년도까지만 재면접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기도가 가끔씩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다양하게 물어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공통 질문이 보통 4-5문항. 그리고 개인에 따라 어떤 추가 질문 포함해서 예를 들면은 한두 개, 두세 개 좀 다른 질문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이 뭐 뒤에 후기 보면 나오겠지만은 MZ세대와의 어떤 세대 차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실제 이런 것들은 서울시 5분 발표 주제도 나왔고 올해 국가직 면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세대 차이의 갈등이죠. 공직사회에 들어왔을 때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상관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계장님, 과장님은 대부분 40, 50대들이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장님이라고 보통 말하겠죠. 물론 행정실장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 여러분들의 상관들은 40, 50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20대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갈등이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오라벨 같은 것을 많이 추구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작년에 모 교육청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모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문 중에가 이런 것이 하나 나왔죠. 예를 들면은 좀 더 볼 겁니다. 자, 울산에서가 나왔죠. 울산에서 나왔고 다른 교육 지역에서 나왔어요. 작년에 어떤 주제냐면 교육행정직은 일단 들어보면 일이 너무 많다. 특히 어떤 월말에 되면 회계 등 업무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야근을 예를 들면은 주로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야근을 별로 싫어한다. 너 어떻게 할래?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라벨이라는 것이 공직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라벨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공무원에 많이 예를 들면은 하려고 하죠. 그런데 너무 오라벨에 추구를 해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떤 공직사회에서 아마 개인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상 문제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라벨의 바로 단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 장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라벨의 단점.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어느 지역 교육청에서 나올지 모르겠다. 100% 나옵니다. 오라벨의 단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질문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봉사활동 경험 같은 경우 간호가다 하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청렴도, 청렴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한물간 질문이죠.
과거에는 뭐 김영란법이 뭐니 해가지고 많이 물어봤는데 이런 청렴도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하는 질문이다 정도만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면접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공통 질문인데 우리는 차별화시켜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야 공무원의 어떤 청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이야기하겠죠. 정신 못 차리고 횡설수설 하는 사람도 있겠고 횡설수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나름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청렴도 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어떤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면 예를 들면 한마디도 나쁜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조직 내에서도 함께하는 업무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은 다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예를 들면 청렴도를 높일 수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방안 측면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처벌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좀 높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차별화를 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더라? 그러면 공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는 청렴도 관련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하는 방안으로는 예를 들면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떠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청렴 예를 들면 관련해서 어떠니 공모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 참여율을 높여가지고 뭐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지역의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청렴정책이 이건데 이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겠어요. 보세요. 차별화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청렴정책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답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별화를 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할게요. 그렇게 또 성적이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 차별화시켜서 준비한다면 단 0.1%라도 미분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커트라인이고 나는 무조건 1배수 바뀌니까 우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문제를 준비하더라도 뭔가 남들과 경쟁력 있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접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런 식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면접 준비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적극행정.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수없이 강조했죠. 적극행정은 작년에도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다양한 다른 어떤 지역교육청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죠. 적극행정에서는 나올 만한 것도 정해졌어요. 적극행정이 무엇이냐? 적극행정 같은 경우 또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 공직사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적극행정이에요. 그래서 적극행정은 딱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죠. 적극행정이 도대체 뭔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건 기본이죠. 적극행정의 어떤 활성화 방안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그런데 왜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이것도 나와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이죠.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소극행정을 하느니 어떤 공무원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니까 결국 왜 공무원이 도대체 소극행정을 할까? 이유를 먼저 간단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적극행정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지방직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의 문제점이 뭐냐 여기까지 물어봐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봤었죠. 올해도. 그런데 지방직은 거기까지만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직 선생님 강의를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선생님이 수없이 강조했고 다양한 사례들을 해결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 깊게만 공부 더 깊게 하지 말고 그 정도 준비하는 선에서 이야기한다면 남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극행정의 근본적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자주 하는 질문이죠. 도대체 우리가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한 가지는 맞아요. 바로 도대체 왜 우리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해주느냐. 당연히 안정성 때문에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안정성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에게 신분보장을 해주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율성이죠. 창의성이죠. 한마디로 끼와 재능이죠. 그런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어떤 국민의 삶의 어떤 질에 기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율성, 창의성,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 우리 지역 교육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런 것도 가끔씩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해준다라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신분 보장을 해주는 이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 마음껏 그런데 한마디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 그래서 여러분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뭡니까? 너 앞으로 공무원 되면 자기 개발 뭐 할래? 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너가 합격한 직렬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작년에 교육행정직에서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나왔었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더라? 공무원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단순히 그냥 대충 일하고, 무사한 일이죠. 대충 일하고 시간이 흐르면 진급하고 월급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안정성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안정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확보해서 그러면 자기 개발이 필요하겠죠. 과연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어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어떤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또 이꼬르 적극 행정이에요. 적극 행정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사한 일 생기는 이유 바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렇게 청렴도 있죠. 청렴도 두 개 가져가시면 돼요. 자료 앞에 두 개 가져가세요. 이 두 개. 이렇게 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비리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런 사람이 생기느냐? 바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차별화시킨다. 여기서 우리 또 나왔네.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금 이런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차원에서 이해를 시킨다면 그잖아요. 훨씬 더 남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답변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답변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항상 처음에 얘기했죠. 면접은 자기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했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이처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공무원의 어떤 신분 보장을 해주는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무사한 일이 하지 않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예를 들면 어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사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부정부패라든가 비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공무원의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거다 등등등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왔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렵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면접 준비는 그것이 바로 면접 준비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죠.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이 작년에 조금 어려웠던 질문 중에 하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에 참여한다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 경북이라든가 이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지역에 애정이 없느냐 이런 것들 가끔씩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주민참여 예산제 보통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과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뭐냐 이렇게 기초는 됐었어요. 그런데 네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를 한다면 너는 어떤 정책을 하고 싶으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정책 제안을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답변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질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직에서도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5분 발표 연습했었고 작년에 했더니 지방직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너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여기까지는 설명을 내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은 작년에 모든 어떤 질문들은 작년에 어떤 지역교육청에서 나온 질문들을 다 분석해 왔어요. 단 한 문제 이렇게 완전 돌발성 질문들이 있죠. 이거 몇 문제 빼놓고는 선생님이 모두 다 해설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방향 설정을 통해서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좀 물어본다라는 것을 근데 질문들이 약간 좀 난이도가 사실은 경기도는 조금 있어요.
이 MZ세대와의 세대 차이 문제라든가 청년도 실천 방안이라, 이 청년도 실천 방안도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질문이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에서 이것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남이죠.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질문 서너 문항, 그리고 기타 후속 질문 포함이죠. 한두 문항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것도 면접 시간도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어떤 질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면접 시간이 짧죠. 예를 들면 7분 이에 5문제를 받는다 가정합시다. 7분에 5문제를 질문을 봐정한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있잖아. 잘 하려고 하는 것도 간이 묘하게 있잖아요. 작년에 예를 들면 어떤 후기들을 들어보면 7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통 5문제를 질문하면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는 보통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한 1분 정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최소한.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짧게 답변하게 되면은 어떠니 후속 질문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후속 질문 안 하는 면접관들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어떠니 5문제, 4-5문제를 어떤 5문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7분 동안 7분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하나에 최소한 1분 정도씩을 준비하셔야 돼요.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경남.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변 연습할 때 1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해라. 개인마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또 질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1분을 맞출 필요. 어떤 답변은 50초 정도 하셔도 되고, 어떤 답변은 1분 10초, 20초를 써도 돼요. 그죠? 만약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불리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면접관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 멘트 같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남겼는데 내가 어떤 히든카드로 준비한 게 마지막 멘트인데, 그래서 나 의도적으로 짧게 답변한 건데 마지막 멘트 안 시키면 어쩌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은 1분에서 50초에서 1분 20초 정도 사이 질문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은 특이하죠. 뒤에 후기 샘플을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상 면접을 실시하죠. 구상 시간을 5분 주고, 한마디로 구상 면접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책상에 가면은 구상 시간을 줘요. 다른 장소 공간에서 구상 시간을 내요. 질문지를 주고 거기서 구상 시간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요. 그럼 구상 면접지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혼자 자문자답 하는 거예요.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4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5번 답변. 이것이 구상 면접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면접관들이 시간이 남으면 그것도 시간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끝나는데 시간이 만약에 좀 남죠. 시간을 다 못 쓴다니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가서 면접관이 개별 질문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 면접을 실시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시간을 그것도 충분히 하려고 하는 거. 그래야지만이 추가 질문을 좀 덜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짧게 해서 추가 질문을 좀 받는 방법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구상 면접입니다. 구상 면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히 공직 가치를 공직 가치를 이해하는, 공직 가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직에서는 이미 면접 본 사람은 알겠지만 국가직은 5분 발표가 뭡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사례를 제시문을 주죠. 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공직 가치를 유추하고 여기에 대한 실천 방안을 이야기해라. 이것이 바로 예를 들면은 어떤 국가직 면접이에요. 요즘에는 지방직 같은 데서도 요즘에는 공직가치를 써요. 작년에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방직에서 어떤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직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니? 혹은 이 공직가치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요즘에서는 지방직도 용어를 공직가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공직가치라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물었죠.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덕목, 자질, 자세 이런 것들을 통일했어. 통일. 그래서 이런 공직가치라는 단어를 쓰죠. 공직가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공무원의 목적이 뭐냐? 공무원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바로 했더니 공익실현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익실현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공익실현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하는 것, 그것이 공익실현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 그것을 또 공익실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적 가치, 최우선 가치는 뭡니까? 바로 뭡니까? 공익실현에 있는 거예요. 왜? 헌법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일한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공익실현, 이런 어떤 공익실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단어를 공직가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는 덕목, 자세, 자질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공직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직가치는 뭐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민주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민주성이라는 것은 소통 능력, 협상 능력, 갈등 조정 능력. 여러분 맨날 잘한 거 있잖아요. 저는요 다른 사람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요. 이것도 민주성이에요. 보통 표현은 민주성. 그런데 면접 답변할 때는 그냥 민주성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그냥 나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도 돼요. 배려심 이런 것도 민주성, 공동체의식 이런 것도 민주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그 다음에 다양성이 뭡니까? 다양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 쉽게 편견이나 외국인이라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외국인이라서 예를 들면은 뭐 소수성 이런 문제, 그들 어떤 뭐 소수성 어떤 문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떠니 여성인데 예를 들면은 뭐 남성 전환수, 그들도 다양성, 그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공무원은 인정해 줘야 된다. 외국인 문제,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어떠니 그들의 어떤 뭐랄까 힘든 점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장애인분들 봉사활동 많이 했죠. 이런 것도 다양성이라는 거 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에서 요즘에서는 다문화 가족 있죠. 다문화 가족, 다 아이들 다양성, 그죠? 그들에게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것 다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죠?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살면서 차별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입견을 두지 않는 마음가짐, 그것이 다양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또 책임감이라는 공직가치는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책임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책임감을 요즘에 공직사에서 많이 강조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책임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더라? 예를 들면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책임감이에요. 하지만 공무원의 책임감은 좀 더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예를 들면 주어진 일 외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더라.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은 이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개인보다는 누굽니까?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우선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국민들이죠. 지역주민이라고 말합시다. 그냥 지방직이니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일하는 대상자들이죠. 학생들이 되겠죠. 학부모도 되겠죠. 뭐 졸업생들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최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공익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통 그런 분들을 우리는 외부 고객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외부 고객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감에는 바로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 한마디로 외부 고객들이죠. 예, 외부 고객들에서 좀 더 그들이 어떤 나아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준다든가, 예, 그런 것들이 책임감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책임감은 뭐예요? 동료죠. 동료와 관계. 나보다는 동료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 예, 동료를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보다는 상관을 존중하고 예를 들면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울산에 선거 나왔죠. 작년에 이런 것이 나왔죠. 봐봐요. 네 일이 너무나도 과중하단 말이에요. 과중해. 아니 동료가, 이것이 나왔었어요. 작년에 어느 지역 교육청인지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동료가 너무 많이 일을 힘들어해. 그러잖아요. 업무가 많아서 이제 이유는 모르게 힘들어해. 너라면 어떻게 할래? 그런데 너한테도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쉽게 말해 이거란 말이야. 국가적으로 강의했던 건데 보세요. 동료 A가 B가 있어. 한데 동료 A는 한마디로 일을 잘 못해. 그래,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근도 많이 하게 되겠죠, 당연히. 상관한테 가끔씩 혼도 나겠죠. 그럼 나는 일을 잘해.
그래서 어떤 상관이 말했어. 야, 그 동료 좀 일 좀 도와줘라. 나한테 그것은 어떤 명령은 아니죠. 명령은 아니죠. 도와줘. 답답하니까 상관이 그런 말 했겠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도 지금 중요한 업무가 있어. 너 어떻게 할래? 그 말이야. 자, 상식, 봐봐. 그런데 답변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 일을 먼저 하고 동료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동료와 뭔가 함께 일을 뭔가 해보겠다는 답변도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료 일을 먼저 해주고, 예를 들면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답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듣고자 하는 답변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선생님 같으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선생님 같으면, 저 같으면 일단은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 마감기한을 볼 것 같아요. 마감기한이 여유가 있다면 선생님 같으면 동료를 먼저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동료를 도와주고 내 일을 먼저 하고 동료를 도와주라 똑같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나는 동료를 먼저 배려하겠다는 이야기죠. 동료를 먼저,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내 일을 마감기한이 긴박하지 않으면 그 조건이 있겠죠. 예? 하지만 나는 그 다음에 내 일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정답은 없지만 내 일을 먼저 하고 동료를 도와주겠다라는 사람하고 동료를 먼저 배려하고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누구한테 좀 더 좋은 평가를 해주겠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조직생활 관련된 상황력 있죠? 이런 것들이 작년에 교육행정에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지역 교육청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생활 관련된 질문들은 무조건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조직생활에 관련된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죠. 10가지는 선생님이 다 나중에 중교 수업 시간에 정리 줄 겁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북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교육청 현안 문제. 교육청 현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은 별로 할 게 없어요. 현안 문제가.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거 있죠? 그것만 해도 철철 넘쳐요. 양이 적어요.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추세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우리 교육청 5대였던 지표 말해봐라.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도 과거에 비하면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씩 질문 내용들이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단순히 어떤 교육청 현안 문제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암기를 해야 될 것이 뭐더라? 나머지는 암기라는 게 아니에요. 면접은 암기가 아니에요. 예? 내가 말씀 이해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면접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일하게 올 것은 바로 우리 지역 교육청 현안 문제다.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작년에 선생님 교재가요. 수업은 그중에 한 절반 정도, 한 60% 정도 들었었는데 작년에 한 1,500권, 1,600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것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서도 책에 빠진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이슈 있죠? 선생님 교육행정 단톡방 있죠? 거기서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부방도 따로 있었어요. 교육행정직 공부방, 그 다음에 지방직 공부방.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을 따로 이렇게 시켜주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어떤 선생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해주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특이한 것이 경북에서 UFO 문제 나왔어요. UFO 문제. 뒤에 후기가 나와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건 순발력 체크죠. 여러분, 순발력. 공무원은 있잖아요. 위기상황 대처 능력에 뛰어나야 돼요.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순발력 테스트 같은 것도, 전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중력 관련해서 나오게 됐어요. 중력. 왜 사과가 밑으로 올리면 땅으로 떨어지냐. 이걸 또 전남 교육에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런 질문 받으면 솔직히 당황스럽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종의 순발력 테스트. 왜? 공무원은 바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좀 탁월해야 돼요. 인천교육에서 2년 전에 공통된 질문이 하나가 있었죠. 어떤 겁니까? 학교에 불이 난다면 너 어떻게 할래? 이것이 또 공통된 질문이었죠. 학교에 불이 난다면.
그다음에 불이 났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일종의 순발력 테스트,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인천 가끔씩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천도 면접은 조금 더 다른 지역 교육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호국 부근에 달 지정지역 어렵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북이 돌발성 질문이 많아요. 옛날에는 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어디 우리 경북의 어디 도시를 소개해봐라. 이런 어떤 유형 비슷한 것이 나왔어요. 경북이 약간 돌발성 질문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주죠. 자, 강주인데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 수업했으니까. 자, 라이브 듣는 학생들 선생님 목소리 잘 송출되고 있지요? 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